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강 이번 과정부터는 여지까지 배웠던 기업가 정신에 대한 것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창업을 간접적으로 해보고 하면서 어떠한 기업가 정신이 발동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2강부터는 우리가 온라인 창업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창업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 안에서 들어있는 다양한 기업가 또는 창업가 정신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 과정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기업가 정신을 배웠을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먼저 그 온라인몰에 대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시장이 조사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창업가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을 할 때 꼭 써야 되는 거죠. 사업 계획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기업가 정신 과정 중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과정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과 그리고 판매 채널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어떻게 실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창업을 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온라인 창업을 했을 때 고객에게 접근하려는 방식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적인 방법 활동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온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아이템이 어떤 거를 선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가 정신, 즉 창업가들은 대부분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고객의 관점에 생각하는 습관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한번 이 질문들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시장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시장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장의 규모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시장 규모라고 하는 건 햄버거라고 하는 내가 제품을 팔려고 합니다. 그럼 햄버거를 판매하는 시장은 존재하겠죠. 근데 이 햄버거보다 조금 더 큰 시장이 있죠. 바로 패스트푸드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패스트푸드보다 더 큰 시장은 뭐냐? 바로 편의 음식, 간편 음식에 대한 시장이겠죠. 자, 그럼 이런 시장들에 봤을 때 간편 음식 시장, 패스트푸드 시장, 햄버거 시장,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산업군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각각 이러한 것들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걸 시장의 규모를 파악해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하기 전에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수익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의 니즈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의 충족되지 않는 고객 니즈가 무엇인가, 즉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고객이 어떤 거를 불만족스러워하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흔히 고객 니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운동하면서 목이 너무 말라요. 자, 근데 목이 마르기도 하지만 내 몸의 수분은 빨리 흡수시켜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온음료와 같은 니즈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온음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고객의 니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템을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경쟁 심도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생, 한마디로 처음 들어가는 벤처기업인데 어떠한 기술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미 시장 내에 있는 다양한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했을 때 그 벽이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즉 나의 경쟁사가 될 업체들이 얼마나 벽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내가 진입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걸 경쟁 심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요건인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하는가, 즉 경쟁업체랑 내 아이템이 차별 가능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내가 옆 경쟁업체는 그냥 일반적인 물을 판매하는데 나는 미네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물을 판매한다. 자, 그렇다면 차별화된 가치가
미네랄이 조금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아이템 개발 및 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역량이 있는지, 즉 기술력이 있는지,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제품 중에서 뭐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플랫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런데 메신저 플랫폼 만들려면 개발자 필요하고 디자이너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개발 능력과 디자인 능력이 타 경쟁사보다 월등히 좋거나 또는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과 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가정신 배웠을 때 말씀드렸던 게 있죠. 바로 전략이라는 걸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가정신에서 뭐 M&A 뭐 이런 전략들이 가끔 나왔는데, 자, 이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사업 전략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쓰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두 번째 기준인 바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창업자의 적성 및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업자가 관심하는 분야가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험 및 지식을 조금 확인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창업자가 사업을 이미 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아이템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다양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자 자체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아이템과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창업자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업자가 어떠한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가치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창업자의 능력과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바로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이것도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익 모델입니다. 해당 아이템의 수익 모델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를 물어보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너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서 수익 모델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모델을 찾아서 수익의 가능성을 입증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모델이었고,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게 정말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질문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기업가정신에서 엑싯 한마디, 즉 출구 전략이라고 나왔던 부분에서 보시면 투자 회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즉 내가 투자한 비용을 얼마나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다섯 번째로는 해당 아이템의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시장을 진입하는 전략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아이템을 어떻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 전략입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의 서비스 전략을 어떻게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물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5가지를 가지고선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때에 뭔가 사전 정보로서 활용해 보거나 또는 아이템을 확인해 보고 싶을 때 물어보는 요소로서 우리가 질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언가가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생각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떠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온라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따라서는 몇 가지의 면허증이나 수료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분은 패스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영업허가라는 말을 한번 중간에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관련된 판매업은 단순히 그냥 사업자 등록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자 등록 이후에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영업허가가 떨어져야지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야는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맞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영업 허가가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이 대략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서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 또 허가에 대한 참고사항들도 있습니다. 기간이 짧게 걸리지 않고 좀 길게 걸려요. 그래서 이런 길게 걸린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품 관련된 거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자, 대상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는 분야의 대상, 시장 조사로 아까 말했던 시장의 규모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나 또는 경쟁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데 흔히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상권 정보 시스템이나 또는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장을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쟁사 분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영 분석은 경쟁사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 경쟁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정책과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아이템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비교들이 어디서 배웠냐면 저희 기획과정에서 했었을 때 뭐 스왓이나 STP랑 이런 거 나왔던 데가 잠깐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분명히 우리가 경쟁사 분석 그리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설문조사, 인터뷰, 온라인 포럼 등을 통해서 선호도를 파악해보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의 요구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타겟 고객에 대한 수요조사 및 그리고 데이터 통계를 참조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정할 때에는 아까 처음처럼 고객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무언가의 소재로 쓰일 때는 상관없겠지만요. 무언가의 주적을 쓸 때는 그렇게 해야 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은 아까 말했던 상권 분석 시스템이나 또는 기타 온라인상에서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잘 구별하셔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렌드 분석이에요. 아이템을 선정할 때 관련 사업에 대한 동향과 트렌드를 조사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과 소비자에 대한 행동 변화 그리고 시장 동향, 검색어 트렌드 등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창업 아이디어에 반영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대표적으로는 빅데이터라는 걸 활용하게 되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데이터랩과 네이버의 검색 광고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 분석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좀 이득이 되는 곳이 흔히 블로그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 조사를 할 만큼 자기 분야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채널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잘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키워드별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마당 한번 상권 분석 시스템 그리고 네이버의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먼저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마당이라는 걸 칩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사이트가 뜰 테고 자, 이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에서 진입을 한 다음 들어가시면 아마도 숫자로 써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가시면 창업 지원이라고 하는 곳에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이런 상권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안에 잘 봐보시면은 지도가 있고 우리 각각 검색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자, 이 툴들 조금 자세히 보면은 예를 들면 도료명에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입점하고 싶어하는 위치 또는 알고 싶어하는 구역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분석 항목에서 업소라든지 유동 인구, 매출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데이터들을 선택해 주시고 업종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다음처럼 여러 가지 음식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과학기술 분야의 점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선택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도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분석 내용을 분석하기를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구역에서의 어떤 특정한 업종은 뭐 매출이 어떻고 뭐 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전입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한번 봐드릴게요. 네이버 데이터랩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쇼핑 인사이트라고 해놓고선 분야별 인기 검색어에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유형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특히 본인이 뭐 만들어낼 제품군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뭐가 뜨게 되고, 그 다음에 검색어 두 번째 그 칸에 메뉴 칸에 검색어 트렌드라는 칸이 있어요. 검색 트렌드를 보시면 검색 트렌드에서도 주제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 주제어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에 기간 그리고 범위를 선정할 수 있고요. 성별 그리고 연령도 선택을 해서 해당 연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래처럼 그래프가 형성되게 되고, 이러한 그래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아이템들이 잘 판매가 되는지 검색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검색어 통계를 끝나고 쇼핑 인사이트라는 구간에 가면 다음처럼 분야, 기기별이라고 하는 선택칸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상품에 대한 클릭량을 확인해 보고 기타 그 밖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통계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 통계라는 것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어떤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역 통계 결과하면은 인기 업종이 어떤지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역도 더 자세하게 그다음에 맞춤형 트렌드 분석 도구 있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지역과 그리고 업종을 교차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회를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이렇게 패션 잡화 분야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나서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창업가분들이 진행을 할 때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지기 전에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데, 그 많은 경험들 대부분들이 고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사항들을 잘 알고 있었다면 아마 더 좋은 기업가 정신과 더 좋은 창업가 정신을 더 빨리 만나봤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고, 제가 아는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 예를 들면은 12g이라고 하는 그 기업체가 있어요. 스타트업인데 이 업은 반려동물 관련된 이제 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반려동물 하시는 분도 처음에 어떤 특정한 일상생활 경험에서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건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망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오차가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시장을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업가 정신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런 분들이 포기를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볼 수 없겠지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현재까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마도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고객을 잘 분석한 다음 그런 고객들을 잘 잡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업계획 작성이 어떤지 조금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계획 작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건 사업의 목표나 전략, 그리고 자금계획, 그리고 사업화 전략 이런 것들이 잘 쓰여져 있는 정리 문서예요. 자, 전에 기업가 정신 했을 때에도 사업 계획서가 무엇인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인트로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목적들이 있어요. 주로 투자자나 구매기관에서 제시를 하는데 자금을 어떻게 유치하는지 이런 목적도 좀 필요하고요. 또 필요성도 좀 필요하고, 필요성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내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야지만 창업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뭔가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잘 쓰여져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고요. 그래서 장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것들 필요한지를 제가 간단하게 인트로 말씀드렸는데, 그럼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팁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총 3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쓰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방법들이에요. 먼저 가장 쉽게 하는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정보가 많이 부족하죠. 특히나 뭐 시장 규모나 또는 어디에서 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연구자료, 이런 것들 흔히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 엔진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 특히나 저는 구글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구글에서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솜사탕 관련 시장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솜사탕은 상위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간식이나 또는 과자류에 해당이 된다 친다면 과자 시장이 얼마나 큰지, 즉 구글에다가 국내 과자 시장 규모 또는 국외 과자 시장 규모, 이런 식으로 뭐뭐 규모라는 표현을 써서 시장의 규모에 관한 데이터를 알아보시던지, 또는 연구자료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단 걸 얼마큼 먹어야 좀 치아가 나빠질까 했을 때는 치아 연구, 뭐 치아의 뭐 단 것과 치아의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찾아보고자 하는 데이터들에 대한 키워드 몇 가지를 구글에 검색하시게 된다면 관련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글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으시게 되면 흔히 이미지 창에 관련 이미지가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선 예쁘게 이미지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그림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되 출처를 꼭 기입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건데요. 구조를 만들면 좋아요. 흔히 사업계획서를 딱 보시면 파란 글씨 막 써있고 하면서 빈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씩 작성하다 보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잘 내용이 써지지도 않고 무슨 내용을 써야지 고민을 하는 사이에 앞선 것들에 대한 건 뒤에 나올 내용들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 페이지에 나는 어떤 내용을 썼으면 좋겠어? 어떤 내용을 써야지? 라고 하는 구조를 형성해 놓으신다면 너무 좋고요. 구조 안에다가는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건지, 어떤 근거들을 몇 개 놓을 건지, 그럼 그 근거에 맞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거기에 이미지가 필요한지, 표가 필요한지, 그래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구조를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썼다 싶으시면은 그 쓴 내용에 제목만 따서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어떤 수는 넣냐면, 첫 번째, 왜? 내가 이걸 사업을 왜 하게 됐지?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하게 되지?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얼마나 필요하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유 동기를 파악하고 문제를 정의할 때에는 5Y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해 보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물건을 형성했으면 내 물건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사가 누군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지에서는 고객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 STP 전략과 유사한 고객을 분석하거나 시장을 진입하기 위한 전략들을 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돈과 관련된 거는 정부와 관련된 지원 사이트들을 잘 보시고, 내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건지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돈을 얻어올 건지 아니면 내 회사의 가치로서 돈을 빌릴 것인지 라는 것들을 잘 정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잘 흐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면 좋은데요. 흔히 이 과정의 흐름이 조금 잘 안 됐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우리가 써볼 필요성이 있고요. 구조 또한 다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시더라도 각각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지 않도록 쓸 수 있는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를 꼭 저희 강의 동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셔서 작용을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what이나 how 같은 경우에 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적는 경우에는 내 아이디어가 꼼꼼해졌습니다. 어떻게 적냐면 처음에 아이디어가 어떤 방언이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걸 기술적으로 표현할 것인지, 제조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 개발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까지이고요. how 같은 경우는 사업 전략 쪽이기 때문에 마케팅, 판매, 그리고 뭐 자금 조달, 안전 대응에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엑싯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사업 전반적인 전략들을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정리가 됐다 싶으면 사업계획서를 완전히 쓰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나인 캔버스라고 하는 모델을 활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인지를 검증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객부터 시작해서 관계, 채널, 그리고 가치 제안, 그리고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핵심 자원 이런 것들을 조금 써보시고요. 각각의 수익 모델이 뭐가 있을지, 비용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신다면 보다 좋은 사업 계획서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시고요. 써보신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사업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이나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